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불리우는 고구마. 60년대 추억의 어린 시절 가장 좋은 간식은 고구마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한지 현대인처럼 약을 쓰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왔죠. 고구마는 맛도 달고 성질이 부드러워 옛 섬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고구마만 먹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떻게 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고구마는 맛이 달고 성질이 부드럽습니다. 효력은 산약과 같으며 섬 사람은 오곡을 먹지 않고 고구마만 먹고도 오래 사는 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고구마 잘 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구마는 항암 슈퍼푸드로 유명한데요.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는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는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은 천차만별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널리 알려온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었습니다. 이 성분은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항암작용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 예방에 좋은 고구마가 암과 치매를 걸리게 만들 수도 있다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평소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소화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위장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는 영양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위장 속에 한참 머물면서 위장 압력이 증가하면 위장 속 내용물이 역류합니다. 고구마를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씩 드시면서 동치미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동치미에 있는 무에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합니다.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탁월하고 아밀라아제는 무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함께 드실 음식으로는 우유보다는 동치미가 좋습니다. 또 하나 궁합은 김치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맛있는 조합인데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하답니다. 김치에 함유된 나트륨은 고구마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줍니다. 영양학적으로 선조의 지혜가 담긴 찰떡궁합 조합입니다. 고구마 속 아마이드 성분은 장에 가스를 찰 수 있게 만드는데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가스가 차지 않도록 도와주기에 두 음식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음식입니다. 이 고구마는 매일 규칙적으로 먹으면 대장암과 폐암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는데 동맥 경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고구마 속보다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 고구마는 껍질째 먹는 걸 추천합니다. 당류로 전환할 때 천천히 전환되어 식후에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데요. 과욕은 금물이죠. 좋다고 해서 많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 생고구마를 하루에 50g에서 100g 정도로 드셔야 합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고구마가 내 몸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 등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칼륨이 풍부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칼륨 배출을 정상인보다 원활하게 할 수 없어 칼륨 농도가 쌓이게 되고 무력감이나 피로감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고구마를 자르면 우윳빛깔로 된 액체를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얄라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변을 무르게 만들어 변비를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에는 식물성 섬유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유익균을 늘려 원활한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 직장의 활동이 좋아져 숙변이 제거되고 주근깨와 기미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은 무조건 껍질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구마를 껍질째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껍질째 먹게 되면 껍질에 붙어있는 기생충 알이 몸에 흡수될 수도 있고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위에 무리가 됩니다. 고구마는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를 껍질째 먹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먹기 시작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먹지 않는 경우보다 몸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통해 병을 고치고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저녁 6시 전에 고구마를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처럼 고구마를 먹고 난 후 1시간 이내에 낮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고구마는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아침에 고구마만 먹는 게 아니라 채소나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는 고구마 섭취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고 하는 고구마는 찐 고구마가 아니라 생고구마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어린이 주먹만한 크기로 고구마를 100지 이하로 드세요. 생고구마의 GI 지수는 55 정도입니다. 생고구마일 때 혈당 지수가 가장 낮아서 혈당 상승 속도를 최소화해 줍니다. 고구마에는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몸에 누적됩니다. 고구마 안에는 베타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열이 가해지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뀐 메가당은 우리가 흔히 먹는 요리할 때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한 물엿이나 올리고당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고구마 안에 있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점심 식사 전에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당을 더욱 축적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가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낮 12시 이전에 생고구마를 잘게 잘라서 샐러드에 넣는 방식으로 소량으로 섭취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는 감이 있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위에 상당한 무리가 되는데요. 고구마의 다양한 영양소와 감의 탄닌 성분이 만나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게다가 당뇨가 있다면 당이 높은 이 두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혈당 수치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기에 감과 고구마는 최소 5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악의 조합은 땅콩입니다.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을 위주로 하는 당질을 포함합니다. 땅콩 또한 다른 견과류에 비해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땅콩을 상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구마와 땅콩은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구입할 때는 어떤 것을 위주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병충과 흠집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검은 반점을 주의하세요. 고구마에 있는 검은 반점은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는데요. 고구마를 수확할 때 상처난 곳에 균이 생겨 있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생기기도 하는 병인데요. 이 검은 반점에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 우리가 섭취할 경우 메스껍고 고열과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높은 온도와 다습한 환경에서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의 최적 온도는 12도에서 13도입니다. 이 검은 무늬 병은 전염성이 있어 함께 보관한 고구마에 독소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구입할 때 꼼꼼히 살피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익히거나 도려낸다 하더라도 독성이 퍼져 있을 수 있기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튼튼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